작은 부품 하나가 로봇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로봇의 작은 두뇌는 일할 손이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걸까요? 로봇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보죠. 바퀴 모터를 정확한 속도로 돌리고, 거리 센서를 쉴 새 없이 읽고, 무선으로 명령을 주고받고, 버튼이 눌리면 반응하고, 상태 표시 등까지 깜빡입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동시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두뇌를 열어보면 실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손은 딱 하나예요. 계산을 담당하는 코어가 하나뿐이라는 뜻이죠. 손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재주를 이미 부려봤습니다. 화구가 하나뿐인 좁은 주방을 떠올려 보죠. 라면 물을 올려두고 그 사이 옆에서 계란을 붙이고 어제 끓인 국을 다시 듭니다. 화구는 하나지만 라면이 끓는 동안 잠깐 계란으로, 계란이 익는 동안 잠깐 국으로 이렇게 이 냄비, 저 냄비를 부지런히 오가면 결국 세 가지 요리가 다 완성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요리를 번갈아 돌본 거죠. 로봇의 작은 두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요리사 한 명이 화구 하나로 여러 냄비를 감당하듯 코어 하나가 여러 일을 감당합니다. 이 주방이 오늘 강의 내내 우리가 돌아올 무대예요. 그럼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봅시다. 할 일을 A, B, C, D로 정해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다시 A로 돌아와 무한히 반복합니다. 코드로는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네 가지 일을 쭉 나열한 형태죠. 이걸 슈퍼루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중간에 C가 유독 오래 걸릴 때 터집니다. C가 끝날 때까지 급한 A는 손도 못 대고 계속 기다려야 하거든요. A가 모터 제어라면 그동안 바퀴가 삐걱대며 튀는 겁니다. 주방으로 치면 한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뒤에야 다음 냄비로 가는 셈이라 라면이 다 불어 터질 때까지 계란만 붙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잘 만든 로봇은 슈퍼루프의 이 지연이 눈에 안 보이죠. 비결은 교대의 속도입니다. 코어 하나가 이 일 저 일을 사람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초당 수천 번씩 갈아타면 우리 눈에는 모든 게 매끄럽게 동시에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가 딱 이 원리예요. 실제로는 정지사진 여러 장을 초당 수십 장씩 빠르게 넘긴 것뿐인데 우리 눈은 그걸 끊김없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죠. 로봇의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하되 그 전환이 너무 빨라서 동시처럼 느껴지는 착시입니다. 이 빠른 교대가 오늘의 핵심 열쇠고요. 이 여러 일을 부르는 정식 이름이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는 딱 한 가지 일을 뜻해요. 주방의 냄비 하나가 요리 하나이듯 태스크 하나가 맡은 임무 하나인 거죠. 각 태스크는 자기 일만 조용히 반복하는 작은 코드 조각입니다. 예를 들어 모터 태스크는 목표 속도에 맞춰 바퀴를 조정한다만 계속 반복하고 센서 태스크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거리를 잰다만 반복합니다. 통신 태스크는 새 명령이 왔는지 확인한다만 반복하고요. 서로 남의 일에는 관심 없이 각자 자기 냄비만 지키는 겁니다. 로봇 안에는 이런 태스크가 여러 개 나란히 존재하고 코어 하나가 이들 사이를 오가며 하나씩 돌봅니다. 태스크가 여럿이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코어를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결정권자예요. 이걸 스케줄러라고 부릅니다. 냄비가 3개인데 화구가 하나면 지금 어느 냄비를 볼지 판단하는 주방장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죠. 사거리에서 어느 방향에 먼저 길을 터줄지 정리하는 교통경찰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스케줄러는 매 순간 대기 중인 태스크들을 살펴보고 다음은 너라고 코어를 넘겨줍니다. 이 판단이 초당 수천 번씩 눈 깜짝할 새에 반복되죠. 스케줄러가 곧 실시간 운영체제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 나올 규칙들은 전부 이 결정권자가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냄비를 바꿀 때 그냥 훌쩍 옮겨가면 사고가 납니다. 라면을 몇 분째 끓였는지 가능했는지 기억해두지 않으면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코어도 태스크를 바꾸기 직전에 지금 하던 일을 어디까지 했는지 상태를 통째로 저장해 둡니다. 계산 중이던 값들, 다음에 실행할 위치, 이런 걸 담은 게 레지스터라는 코어 속 메모예요. 마치 읽던 책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것과 같죠. 그리고 다음 태스크로 갈 때는 그 태스크가 예전에 꽂아둔 책갈피를 다시 펼쳐 이어서 합니다. 이 저장하고 복원하는 전환을 문맥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책갈피 작업에도 아주 짧은 시간이 들어서 너무 자주 갈아타면 그 비용이 쌓입니다. 스케줄러가 순서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부터 봅시다.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의 시간 조각을 나눠주고 차례대로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모터 태스크의 한 조각, 센서 태스크의 한 조각, 통신 태스크의 한 조각,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큼만 쓰고 다음으로 넘기는 방식을 라운드 로빈 또는 시간을 조각 낸다고 해서 타임 슬라이스라고 부릅니다. 주방에서 새 냄비를 딱 10초씩 공평하게 번갈아 보는 것과 같죠. 장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태스크가 골고루 코어를 얻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빈틈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 냄비가 끓어 넘치려 하는데도 아직 내 차례 아니야 하고 순서만 지키면 정작 급한 일을 놓치게 되거든요. 빈틈의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일이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주방에서도 끓어 넘치는 국이 식탁, 냅킨, 접는 일보다 100배는 급합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모터를 제어하고 비상정지를 감지하는 일은 조금만 늦어도 로봇이 벽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최우선입니다. 반면 상태 표시 등을 깜빡이는 일은 몇 밀리초 늦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각 태스크에 미리 급수를 매겨둡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모터 제어는 높은 우선순위, 표시 등은 낮은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번호표를 붙여두는 겁니다. 그러면 스케줄러는 단순히 순서대로가 아니라 지금 준비된 일들 중 가장 급이 높은 태스크에게 코어를 먼저 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맞춰보죠. 지금 여유롭게 채소를 썰고 있는데 옆 냄비가 부글부글 끓어 넘치기 시작합니다. 채소 썰기와 끓어 넘치는 냄비, 둘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칼을 내려놓고 냄비로 달려가야죠. 넘치면 불이 꺼지고 주방이 엉망이 되니까요. RTOS도 정확히 이렇게 행동합니다.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가 코어를 쓰고 있더라도 더 급한 태스크가 나 이제 할 일 생겼어 하고 준비되는 순간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코어를 급한 쪽에 빼앗아 넘깁니다. 이 밀어내고 가로채기를 선점이라고 부릅니다. 채소는 잠시 기다려도 되지만 넘치는 냄비는 못 기다리는 것, 이 판단을 사람이 아니라 스케줄러가 순식간에 자동으로 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을 짚겠습니다. 실시간 운영체제의 실시간은 무조건 빠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각 안에 반드시 끝낸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예측 가능성이죠. 오븐에 넣은 요리를 생각해 보세요. 15분 뒤 정확히 그 순간에 꺼내야 완성인데 30초만 늦어도 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리사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정한 시각에 반드시 손이 도착하느냐예요. 로봇의 모터 제어도 같습니다. 매번 정확히 1m초마다 신호를 줘야 바퀴가 매끄럽게 도는데 어쩌다 한 번 늦으면 그 순간 삐끗합니다. 그래서 RTOS는 평균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 마감 시한을 어기지 않는 걸 목표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마감 시한이라고 다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어기면 정말 큰일 나는 마감입니다. 로봇팔의 모터 제어나 자동차 에어백을 생각해 보세요. 충돌 순간 몇 밀리초 안에 반드시 터져져야 하고 그 시각을 놓치면 장치가 아니라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지각도 용납되지 않는 걸 하드 실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어기면 티는 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는 마감이에요. 화면을 새로 그리거나 기록을 남기는 일이 여기 속합니다. 어쩌다 한 프레임 늦게 갱신되면 살짝 버벅여 보일 뿐 로봇이 위험해지진 않죠. 이런 걸 소프트 실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어떤 태스크가 하드고 어떤 게 소프트인지 먼저 가려내고 하드 쪽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효율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냄비를 생각해보죠. 서툰 요리사는 화구 앞에 서서 물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시간을 다 흘려보냅니다. 그동안 다른 냄비는 방치되죠. 반대로 노련한 요리사는 끓으면 소리로 알려줘 하고 알림만 걸어둔 뒤 비켜서서 그 시간에 계란도 부치고 국도 젓습니다. 태스크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센서 응답이나 명령이 올 때까지 코어를 붙잡고 계속 확인만 반복하는 걸 바쁜 대기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뿐인 코어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잘 짠 태스크는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잠들 테니 신호가 오면 깨워줘 하고 코어를 양보합니다. 그 틈에 스케줄러는 코어를 다른 태스크에 돌리죠. 이래야 하나뿐인 화구가 놀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태스크들이 각자 자기 냄비만 보면 좋은데 가끔 같은 물건을 함께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주방에 도마가 딱 하나뿐이라고 해봅시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 도마에 손을 뻗어 서로 다른 재료를 썰기 시작하면 재료가 섞이고 엉망이 되겠죠. 로봇 안에서도 두 태스크가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고치면 값이 뒤엉켜 버립니다. 이걸 경쟁 상태라고 불러요. 해법은 주방의 상식과 같습니다. 도마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 한 태스크가 도마를 쓰는 동안 다른 태스크는 잠깐 기다렸다가 끝나면 넘겨받습니다. 이 순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장치를 뮤텍스 또는 락이라고 부릅니다. 공유하는 물건에는 반드시 이 차례표를 붙여두는 겁니다. 이제 배운 걸 실제 로봇 한 대에 얹어 봅시다. 안에는 태스크가 우선순위 계단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맨 위엔 모터 제어 루프가 있습니다. 정확한 박자로 바퀴를 잡아주어야 하니 최상이죠. 그 아래 센서 읽기가, 다시 그 아래 통신이 있고, 맨 아래엔 사용자 화면이나 표시등처럼 조금 늦어도 되는 일이 놓입니다. 스케줄러는 이 계단을 보고 늘 위쪽부터 챙기되 급한 일이 생기면 선점으로 끼어들게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운영체제는 의외로 아주 작습니다. 널리 쓰이는 FreeRTOS는 수킬로바이트, 그러니까 사진 한 장보다 훨씬 작은 용량으로 손톱만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이 모든 태스크를 지휘합니다. 무료이고 가벼워서 수많은 로봇과 가전의 두뇌를 이걸로 돌립니다. 자주 걸려 넘어지는 오해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RTOS는 무조건 빠른 것이라는 오해. 빠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해내는 잣대, 즉 예측 가능성이 본질이죠. 둘째, 태스크가 많으면 코어도 여러 개라는 오해. 코어는 여전히 하나, 그저 초고속으로 번갈아 쓸 뿐입니다. 셋째, RTOS가 윈도우처럼 크고 무겁다는 오해. 수 킬로바이트짜리 초경량으로 손톱만 한 칩에 들어갑니다. 넷째, 태스크들이 진짜로 나란히 동시에 돈다는 오해. 코어가 하나면 그건 빠른 교대가 만든 착시예요. 이 4가지만 잡으면 오늘 이야기는 다 잡은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죠. 한 명의 요리사가 우선순위로 냄비를 돌리듯 RTOS는 하나의 코어로 급한 일부터 제때 해냅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